모두 다 오류를 품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보일러룸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오사카에 스미요시 주택이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협소주택은 아마 일본에서 아니면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협소주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명칭은 아즈마 하우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미요시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스미요시 주택으로 표현이 많이 되기도 하고, 안도 타다오 본인은 스미요시 나가야, 그러니까 긴 형태의 스미요시에 있는 주택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해외 서양 쪽에서는 로우하우스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건축주의 이름을 딴 아즈마 하우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준공이 1976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연면적이 이제 20평이 채 되지 않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오사카 스미요시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죠. 아주 그냥 네모난 형태 그대로, 그리고 여기는 출입구라고 보여지는 이런 계고부가 하나 딱 뚫어져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외부 재질은 딱 봐도 콘크리트죠. 철근 콘크리트로 조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보시면은 양 옆에 주택들로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아주 답답한 형태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에 위치를 해 있고요. 자, 옆에서 본 사진인데요. 이 옆에 주택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하고, 오히려 더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된 그런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입구는 좌측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은 좌측에 있는 문으로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측은 막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니고 프레임의 유리 정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쪽을 보면요,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 뻥 뚫려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내려오고,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도 아래까지 쭉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고부를 천장에서 뚫어 놓은 것만 해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주택을 설계했다라는 것을 대충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불편하잖아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 자연과 뭔가 조금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중정이 가운데 뚫려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양쪽 측면을 보시면은 주택으로 다 가로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을 뚫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공간적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 옆은 다 벽체로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리고 위쪽에 중정을 뚫어가지고 자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바로 안으로, 집 안으로 끌어들인 그런 형태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도 타다오는 이 아즈마 하우스를 설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축은 침묵 속에 머무르며 자연의 태양빛과 바람이 속삭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마치 칼릴 지브라는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은 너무 나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건축은 가만히 있으되 거기에 이제 태양빛과 바람, 즉 자연의 요소를 깊게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평면을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입구죠. 입구에서 들어오면 좌측으로 현관문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은 거실입니다. 거실과 바로 연결이 되고, 자, 여기서 나가게 되면 중정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정에서 건너가서 또 이쪽 실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키친, 키친 다이닝룸이 되는 거고, 이 뒤에는 화장실, 욕실이 위치를 해 있고요. 여기 별도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일러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전이 있으니까 뒤에서 그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정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연결이 됩니다.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룸이 위치를 해 있는데, 여기는 아이들 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에서 또 나와가지고 이 다리를 통해 건너가면은 또 다른 메인 베드룸이 나온다. 이렇게 실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모두 마감한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전파남이에요. 비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대비가 더 강하게 되는데, 전파남을 이렇게 마감을 해가지고 밝은색이 콘크리트와 좀 대비되는 그런 색상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아래쪽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중정의 모습 굉장히 아담하고 좋죠. 위에선 햇빛도 굉장히 잘 들어와가지고 날씨 좋을 때는 여기 앉아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아주 옛날, 이게 시공이 된 직후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키친과 다이닝룸의 모습입니다. 이 냉장고를 보더라도 거의 뭐 1970년대 혹은 80년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중정의 모습 다시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식당 쪽을 바라본 그런 모습이고, 자 여기 위에 다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1층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실과 식당을 이동을 할 때는 비를 맞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예, 자료를 조사하다 찾은 모델인데요.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죠. 입구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거실이 나오고, 거실에서 중정으로 연결이 되고, 중정에서 또 들어가면은 식당 다이닝룸, 뒤에는 화장실, 욕실, 보일러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여기 방, 반대쪽도 방인데, 여기에 재밌는 점은 이 실들이 이렇게 네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 각각의 실이 모두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고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모든 룸들을 연결해 주는 건 바로 이 자연 가운데 외부 공간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룸과 룸, 실과 실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깥으로 나와야만 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도면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쪽으로 해서 들어왔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아마 초창기 도면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리빙룸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 이제 길게 콘크리트로 붙박이로 조성을 한 의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나가기 전에 여기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문은 뭐냐, 보면 계단실이 외부에 있었잖아요. 그 계단실 하부의 공간을 아마도 창고로 보통 사용을 하겠죠. 그 창고로 연결되는 도어가 이 리빙룸에서 연결이 돼 있다라는 포인트고요. 네, 여기서 나가면 중정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키친이 나오는데, 키친에서 뒤로 돌아가면 화장실, 욕실이 있고, 여기 보일러룸이 있잖아요. 근데 문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문은 보면 이제 욕실 윈 레벨로 도어가 설치가 돼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일러룸이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별도의 룸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룸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계단이 또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건 단면도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쪽 룸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입구 쪽 위에잖아요. 여기는 보이드라고 표현이 돼 있죠. 구멍이 뚫려 있는 그 공간입니다. 자, 단면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특징이 여기 계단 표현이 돼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가 천창이, 옥상으로 나 있는 천창이 있거든요. 거기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고, 이 계단은 이제 콘크리트가 아니라 목재로 붙박이로 짜놨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방 안에서 사진이에요. 이것도 아마 3D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 창입니다. 창은 측면에 놔봐야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옆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뭐 채광과 이런 환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을 크게 만들지는 않았고, 한쪽 면에 두 개씩 이렇게 아래쪽에 작은 창호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건 거의 뭐 환기를 위한 그런 목적의 창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3D CG 같은데요.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데, 자 룸과 룸은 이렇게 다 유리로 통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연결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물리적으로는 단절이 돼 있는데 시각적으로는 연결을 시켜주면서 분절과 연결이 이렇게 미묘하게 섞여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의 룸은 이런 모습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앞에서 말한 이 주택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면도가 있죠. 이 평면도를 제가 계속 다른 형태의 평면도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조사를 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평면도를 봤지만 모두 다 오류를 품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보일러룸 얘기했잖아요. 보일러룸은 여기 보면 이렇게 별도의 룸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전체적인 이 프레임은 사각형, 길쭉한 직사각 형태로 돼 있잖아요. 모든 도면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는 집 뒤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옆집 같은 경우에는 뒤에 큰 뜰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 스미요시 주택 아주마 하우스의 뒷부분이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직사각 형태가 아니죠. 푹 안쪽으로 한번 꺾여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는 이렇게 시공이 돼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면에서는 모든 도면이 다 이렇게 그냥 여기를 직사각 형태로 그대로 표현을 해버리고 있거든요. 왜 이런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면은 위에도 이렇게 꺾여져 있어야 되고, 이 아래쪽도 보일러룸 크기만큼 꺾여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설계하고 나서 이제 시공하는 단계에 있어서, 혹은 인허가 단계에 있어서 뭔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은 보일러룸은 집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라든가,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밖으로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꺾어서 조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로 보면은 오사카에 있으니까 오사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미리 점 찍어 놓긴 했는데, 여기 하트 모양이 그 스미요시 주택 아즈마 하우스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위에서 봐도 여기 꺾여 있죠. 분명하게 여기가 꺾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꺾여 있고요. 한번 사진 볼까요? 옆으로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이 위치였거든요. 스트리트 뷰로 한번 보시면 네, 예, 똑같죠. 명백하게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고, 이 사진이 보시면 2023년 1월이니까 현재도 이런 상태로 돼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과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차이가 있다, 분명하게 이거는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어렵게 하나 찾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초창기에 그 해당되는 룸에 대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게 계단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단이고,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위에 천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붙박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보시면 여기는 꺾여져 있죠. 제가 처음에 이게 가구가 아닌가 싶었는데, 보면 옆면은 매끄럽고요. 여기도 이제 뭔가 보이긴 한데, 이건 뭐 도어가 아니라 뭐를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도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소파를 놓지 않았겠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꺾여져 있는 형태다. 하지만 도면은 모두 그냥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스미요시 주택 아즈마 하우스의 이 오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즈마 하우스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찾아보니까 오사카에 스미요시 주택이 2개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좀 더 크게 보면은, 자, 이게 오사카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즈마 하우스.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데를 보면은, 자, 오사카에 이제 안도 타다우에 건축사 사무소가 위치를 해 있는 건 굉장히 유명하죠. 보시면은 여기가 안도 타다우의 건축사 사무소가 되는 거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여기에 스미요시 주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로우 하우스라고 표현한다고 하기도 했잖아요. 여기는 위치가 스미요시가 아니라 오요도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봐도 딱 똑같은 모양의 형태의 주택이 있잖아요. 볼까요? 나무 때문에 좀 가려서 그런데 살짝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가려져 있긴 한데, 똑같은 형태의 주택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은 이제 숙박업소, 여기 게스트하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숙박업소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맞죠? 아까 처음에 스미요시구에 있는 거는 좌측에도 빽빽하게 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옆에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주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관광객들이 여기가 아즈마 하우스인 줄 알고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는다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위로 뚫려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는 게 좀 재밌죠. 하지만 여기는 오리지널 아즈마 하우스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안도 타다오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아즈마 하우스 혹은 스미요시 하우스 혹은 로우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오늘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